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이석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건설사들 이 부실 시공 문제가 터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제목도 좀 세게 달아봤는데, 대하자의 시대에 건설사들 왜 이러나. GS건설 이제 검단 주차장 문제고, 최근에 또 롯데건설이 지은 롯데캐슬에서 철근이 콘크리트를 뚫고 나오는 문제 등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 요즘 왜 이렇게 시공에서 부실과 하자 문제가 많은지를 좀 짚어보는 영상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순살자이 진짜 되게 조롱 섞인 멸칭이었는데, 이게 사실 정말 사실로 드러났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많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2년간 좀 주요한 하자 이슈가 됐었던 게 어떤 건지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많았어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롯데건설과 GS건설의 사례가 있었고, GS건설의 사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역 근처에 있는 서울역 센트럴샤이라는 아파트, 이제 필로티 기둥이 파손이 돼서 서울시에서 나가서 점검도 하고 했었죠. 그리고 HDC 현산에서는 이제 고척 아이파크, 이제 민간임대 아파트였는데 입주하자마자 물이 새는 이슈가 또 있었고, 현대건설이랑 GS건설의 같이 지은 아파트 DH자의 개포였죠. 좋은 아파트인데 대리석 타일이 낙하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이제 정말 안타까운 사고죠. HDC 현산 화정 아이파크, 콘크리트 부실로 이제 외벽이 붕괴가 돼서 좀 사망 사고도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최근 2년간 주요한 사례만 가져왔는데도 이 정도였고, 사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하자 부실 정말 많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까? 사실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이 사고와 관계된 직접적인 책임자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령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주차장을 그렇게 설계한 사람,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도면을 가지고 의심 없이 시공한 사람, 그리고 이거를 감리 과정에서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사람까지, 이분들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아파트 물량, 착공 물량이 정말로 많이 늘어났어요. 호황기 때 건설사들이 마구잡이로 수주를 해서 늘어난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최근 10년 정도 아파트 착공 물량 통계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40만이 넘어가는 2015년, 16년, 그리고 20년, 21년 이렇게가 40만이 넘어가는데, 정말 이때가 딱 집값이 많이 올랐던 시기예요. 이전에 딱 14년도에 2.7%가 올랐고 15년도에 4.9%가 올랐습니다. 예년 그 전에 비해서 갑자기 확 오른 시기였고, 그리고 뭐 말 안 해도 다들 잘 아시죠. 20년 7.6% 올랐고 21년에 14.1%가 올랐습니다. 유례가 없는 상승폭이었는데, 당연히 이때 호황을 맞이하면서 아파트 착공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관리해야 될 현장은 많아졌는데 인력은 뭐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인력은 어떻게 부족해지고 있냐? 일단은 건설업이 갈수록 이 3D 업종이라는 인식이 좀 심해지면서 젊은 층의 기피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서 관리를 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건설사 현장 소장님들 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뭐 대부분 다 40, 50대고, 가장 뭐 젊은 소장이어봤자 40대 초반 아니면 30대 후반 뭐 이 정도이고,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이제 일을 배우시는 분들도 정말로 없다고 해요. 요즘 신입 공채 뽑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관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에요. 이제 현장 근로자들의 고령화도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통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요거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이제 나오는 통계인데,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 추이라고 나오죠. 근데 쉽게 말하면 여기도 설명이 돼 있는데, 건설 기능 인력은 건설 현장에서 주로 육체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갈색으로 돼 있는 이 선이 건설 현장 근로자 취업자 중에 40대 이상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건설 현장의 84.3%가 4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전 산업 평균, 그러니까 전 산업에서 40대 이상 그 취업자 비중이 66.3%예요. 이거보다 거의 20% 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인력의 고령화가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이를 대체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뭐 현장은 굴려야 되니까. 근데 또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 수급도 어려웠어요. 이 시기에 정말로 그래서 건설 현장 인력 구하는 게 정말 힘든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동 생산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뭐 52시간 문제도 있고 노조 문제도 이제 겹치면서
생산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공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약속한 입주 예정을 맞춰야 돼요. 이제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공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부실 시공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재 가격 인상도 한몫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철근이랑 콘크리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을 하기 전에 공사비가 오른 경우에는 그냥 비싸게 받으면 되니까 그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이미 착공을 하고, 그러니까 계약을 맺고 착공에 들어간 곳들, 이런 곳들은 건설사도 난감하고 시행사,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조합도 참 난감합니다. 실행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애초에 이제 견적을 냈을 때 이 아파트 단지는 돈이 이 정도 들 것 같다라는 계산을 합니다. 근데 짓다 보면, 그래서 100%가 기준이에요. 근데 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점점 더 드는 돈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실행률 100%를 놓고 80%, 90%만 돈을 쓰고도 공사를 완료하는 게 가능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왜 이렇게 하냐, 100% 그대로 딱 맞추면 좋겠지만 현장에서는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최대한 아끼면 이게 실적인 거예요, 그 현장에. 그렇다 보니까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현장을 관리하는 분들이 돈을 최대한 아끼면 이게 결국은 건설사들 이익으로 돌아가니까 실행률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100%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해요. 105%, 110%. 그러면 10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지을수록 손해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최대한 또 돈을 아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재 빼먹기, 이게 엄청나게 심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지금은. 그러다 보면 당연히 또 부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세 번째는 사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사실 수면 아래에 있던 것들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요. 물론 앞서 설명한 이유로 실제 하자 부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 중에서도 드러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피부로 체감하는 거는 더 심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업계에 계신 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화정이나 GS건설 같이 골조가 붕괴하는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지만 나머지 하자들 같은 경우는 원래 많았다. 근데 이제 SNS가 발달하면서 점점 더 많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게 업계 관계자분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집은 우리가 사는 곳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불안함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정부에서는 어쨌든 뭐라도 해야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나섰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고가 난 GS건설이 지금 80여 개의 현장을 돌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했고, 조만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서울시도 이제 부랴부랴 나섰어요. 서울 시내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공사 현장에 대해서 긴급 점검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건설사, 분양업계, 설계사무소, 교수님들까지 전화를 다 돌려봤는데 하나같이 다들 뾰족한 해결책을 말해주시지 못했어요. 본인들도 대답을 하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이게 참 너무 큰 구조적인 문제여서 이게 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 이제 가령 앞서 말한 현장이 최근 들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난 문제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공급 조절하기 위해서 개입하기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민간에서 어쨌든 수주를 해야 실적인 건데, 그리고 또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항상 늘 얘기하는 게 서울 수도권의 공급이 부족하다. 근데 착공 물량을 조절한다? 이거는 나중에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걸로 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건드리는 데는 정부 입장에서 큰 부담이 있죠. 업계가 아파트를 짓는 기술, 방식, 인력 수급과 하청 관행, 이런 것들을 싹 고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가 대부분 전문가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모듈러 주택 있죠. 이제 현장 중심 건설에서 탈피를 해서 공장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그걸 현장으로 가져와서 조립만 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이 많이 퍼지고 상용화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방식은 문제점을 계속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교과서 같은 얘기긴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 이전에 개별 사안에 대한 좀 처벌이 일단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개별 현장에서 건설하시는 분들의 책임감이 높아지는 것 이외에는 이 문제는 앞서 말한 대로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은 쉽게 좀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참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GS건설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 결과도 좀 발표가 될 것 같고, 서울시에서 현장을 긴급 점검한다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아파트 건설 현장 하자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다음번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